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의미 있게 일치하는 그 신비로운 순간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를 찾고 있었고 지금 찾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시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준 외부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주는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시험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머물며 어려운 질문들을 피하고 자신과의 진정한 대면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삶을 구축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린 길을 따라가고 사회가 승인하는 가면을 쓰고 가장 깊은 진실을 억누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몽유병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깨어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표면적인 삶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위기였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상실, 깊은 절망의 순간, 또는 멈추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돌아오는 질문, 어떤 외적 성공으로도 달랠 수 없는 불만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촉매제였든 그것은 당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일을 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윤기 말한 마지막 시험은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변화의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확신이 무너지고 당신의 방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당신이 평소의 전략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무섭고 해방적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거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되고 진정성 있고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거부하거나 숨겼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당신의 전체성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독특한 청사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애고가 아닙니다. 자아는 의식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 자기를 향한 여정입니다. 독특한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억압한 모든 부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투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윤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재탄생 이전에 오는 혼란과 해체의 기간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와 명료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이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진 소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무의식의 힘과 대면하라고 요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점점 더 깊이 자신의 내면으로 밀어넣는 일련의 도전들입니다. 융은 자신의 개인적 위기를 통해 이 대면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험은 종종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중년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는 파괴적인 상실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명백한 원인 없는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주의 분산도 가라앉힐 수 없는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메시지는 같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일에, 중독에, 관계에, 내면의 부름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에든 자신을 던집니다. 일부는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깊은 원인을 다루지 않고 불편함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피상적인 치료법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포기하고 조용한 절망의 삶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전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자발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삶이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당신을 강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당신은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향해 돌아설 용기를 찾았습니다. 주의 분산을 찾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무의식과의 이 대면은 윤기 1973년부터 1917년 사이에 그가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심리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강력한 꿈을 꾸었으며 광기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에 저항하는 대신 그는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붉은 책이 된 것에 그것들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능동적 상상을 통해 그것들을 탐구했고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형상들과 대화했습니다. 윤기, 이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무의식이 싸우거나 억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혜와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원시적이고 혼돈스러운 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징과 이미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의 메시지를 의식적인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직면할 때 당신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자신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억압해온 분노, 부정해온 두려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욕망들입니다. 하지만 잊혀진 자신의 부분들, 개발되지 않은 재능들,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당신에게 도망가지 않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자기 보존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사물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이 통제를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큰 과정에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순들과 당신의 복잡성과 당신의 인간성과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에서도 나쁜 면에서도요. 그리고 이 인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당신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와 힘을 발견합니다. 무의식과의 대면 후에는 아마도 가장 무섭고도 필요한 단계가 옵니다. 자아의 붕괴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변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경험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해 오래된 자아가 죽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구축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감각이고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역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의 대처 전략을 포함합니다. 수년 동안, 아마도 평생 동안 자아는 우리를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경직되고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너무 동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아의 붕괴는
종종 깊은 정체성 위기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을 정의했던 것들, 당신의 직업, 당신의 관계, 당신의 성공들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오래된 동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을 다루는 평소의 전략들이 효과적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조각나고 발 아래의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신의 해체를 실제 죽음의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비록 육체적이지는 않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도 오래된 정체성에 매달릴 것입니다. 상황을 명백히 악화시키고 있어도 오래된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작업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위기와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과정에 저항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붕괴가 일어나도록 놔둘 수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아 아래에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정신의 전체성입니다. 자아는 구축된 것이고 따라서 취약하지만 자기는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이며 파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것은 뱀이 오래된 피부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취약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는 애벌레가 나비로 나타나기 전에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재조직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완전한 해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며 특히 융의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치료사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반드시 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무의식과의 대면 중에 이 단계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 경험들과 계속 작업했고 무의식의 형상들과 대화했으며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심리적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보다 더 유연하고 더 넓고 더 진정성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아의 붕괴를 항해하는 비결은 항복입니다.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의미에서의 항복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공허함 속에, 불확실성 속에, 전환 속에 머무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한계의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혼란 한가운데서 당신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첫 번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들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당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윤기 우누스 문두스 우누 문둔라고 부른 것, 정신과 물질 사이의 근본적인 통일성에서 나타납니다. 동시성은 융의 가장 매력적이고 논란이 많은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모순됩니다. 보통 우리는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물리적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은 때때로 외부 사건들이 내면 심리 상태와 의미 있게 일치하는데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융 자신이 이야기한 고전적인 예는 너무 이성적인 분석에 갇혀있던 그의 환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누군가가 황금 딱정벌레를 그녀에게 선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세션 중에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윤근 창문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실제 딱정벌레, 금록색 꽃무지, 딱정벌레가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곤충을 잡아서 환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성적 경직성을 깨뜨렸고
치료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개성화 과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동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말 그대로 당신 앞에 선반에서 떨어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순간 생각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처럼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건을 동시적으로 만들고 무엇이 단순히 무작위 우연의 일치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가 동시성인 것은 아닙니다. 동시적 사건은 특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면 심리 상태와 외부 사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이 있습니다. 둘째, 이 연결은 정상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 사건은 신성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설명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의 감각을 가져옵니다. 동시성은 전황이 위기 또는 강렬한 감정의 시기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아의 방어가 낮아지고 우리가 더 개방적이고 취약할 때 우리는 또한 내면과 외면 사이의 깊은 연결에 더 투과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근 이러한 경험들이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결된 더 깊은 수준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에게 동시성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양자 물리학, 얽힘, 그리고 원자 이하 세계의 다른 이상한 현상들과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나 그것의 부재와 상관없이 동시성의 주관적 경험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동시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무언가와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자기 셀프, 당신 정신의 전체성이 이러한 외부 사건들을 통해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성적으로는 아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신호와 동시성을 찾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융은 마법적 사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 외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모든 우연의 일치가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은총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찾고 있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강요하거나 모든 작은 우연의 일치에서 의미를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아마도 자기와의 진정한 연결보다는 자아의 팽창으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윤기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거부하고 억압하고 부정해온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공격성, 당신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어둠 속에 가둬놓은 모든 부분들입니다. 윤근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그림자는 인생 초기에 형성됩니다. 어린이로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충동으로 가득 찬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배웁니다. 우리의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지만 다른 부분들은 비난받거나 처벌받습니다. 분노를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꾸중을 들으면 분노를 억압하는 법을 배웁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면 슬픔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너무 많은 기쁨을 보여주고 과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기쁨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비례하지 않는 감정 반응,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사, 우리의 실수와 착오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극도로 짜증나게 하는 것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순간은 당신이 마침내 너무 오랫동안 피해온 것을 볼 용기를 가질 때 옵니다. 그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끔찍하다고 판단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잔인함, 이기심, 질투, 욕정, 게으름,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다른 죄들에 대한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기를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파괴적인 힘을 잃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적일 때만 위험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때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충동들을 표현하는 건설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는 건강한 자기 주장과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식된 이기심은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 돌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격성은 야망과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작성은 사회적 기술과 긍정적 설득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충동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에너지를 위한 적절한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윤근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림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가장 낮은 충동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충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인간 전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것과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투사의 철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들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당신이 이러한 투사들을 철회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 안에 무언가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의 관계들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의 불행의 원인이나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를 멈춥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더 진짜로,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외관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모순과 불완전함을 가진 자신에 대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정직함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유지하기 불가능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한 진실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붕괴를 겪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투사를 철회한 후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깊은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윤근 이것을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거의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의 자발적인 재구조화이고 따라서 당신의 외적 삶의 재구조화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전에 당신을 동기부여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매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명성, 지위, 부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승인, 아마도 당신의 주요 동력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공허하거나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반드시 경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더 이상 이전처럼 당신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이전에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것들에 끌린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의성에 대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예술적 표현에 대한 충동을 당신이 결코 자신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요. 또는 봉사에 대한 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부름을요. 또는 단순히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침묵, 더 많은 자연, 더 많은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의무나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기 자기 셀프의 부름이라고 부른 것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을 향한, 당신의 독특한 본성의 표현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극적인 직업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더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성화 경로가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외부 승인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운영할 수 있는 더 강한 내적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종종 더 동정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내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들은 이 새로운 방향 동안 변화합니다. 중요해 보였던 일부 연결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우정들이 피상적인 관심이나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역학에 기반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들을 놓아주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종종 필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들이 당신의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에 기반한 관계들이요. 일도 종종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단지 돈이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의 표현이 되고 세상에 대한 당신의 독특한 기여가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이 직업을 그만두고 극적인 방식으로 열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진정성을 더 많이 가져오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다른지를 얻습니다. 당신은 더 현재에 있게 되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덜 소비됩니다. 모든 순간이 더 충만하고 더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조차도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삶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요. 이 새로운 방향은 종종 사명감이나 목적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존재감 있는 부모가 되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환경에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또는 당신의 일상 업무에 더 많은 인식을 가져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 각자에게 실현해야 할 독특한 과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제와 정렬될 때 삶은 다르게 흐릅니다. 장애물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새로운 방향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자신 안에서 지배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불가능한 이상에 도달하려고,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고 당신의 인간성 속에서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의 장소에서 역설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삶 자체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 시험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 그림자를 마주하고 투사를 철회하고 자아가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도록 한 후 당신은 윤기 개성화의 진정한 선물이라고 여긴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유형의 무언가가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부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귀중한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문제나 도전의 부재가 아닙니다.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기복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경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처럼 보였고 모든 도전이 당신의 가치를 의문시했으며 모든 실패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온전하게 남아있는 당신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의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를 찾는 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본성상 항상 불안하고 항상 추구하며 항상 생존과 지위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자기로부터 옵니다. 자아의 삶의 모든 소음과 드라마 아래에 항상 있었던 정신의 전체성으로부터요. 당신이 자기와 연결될 때 당신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성을 경험합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여러 독특한 자질들을 가져옵니다.
첫째, 완전함의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체를 느끼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완성시킬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고 당신을 검증할 외적 성공이나 가치를 느끼게 해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것들을 원하지 않거나 목표를 향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근본적인 행복은 더 이상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용의 자질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불완전함과 모순들과 함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모든 불확실성과 불공정함과 함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것들을 바꾸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현실과 전쟁 중이 아니고 더 이상 있는 것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 자체와의 화해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또 다른 측면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판단, 상실, 실패,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두려움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요. 이 내면의 평화는 또한 기쁨에 대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를 멈출 때, 즐거움에 매달리고 고통을 피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적 자극의 행복감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함으로부터 오는 조용한 기쁨입니다. 살아있음으로부터 의식적임으로부터요. 관계들이 더 쉬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거나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기대 없이 줄 수 있으며 의제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종류의 친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 비교적 온전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발달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종종 특정한 자질을 발산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고요한 존재감, 깊이, 다른 사람들이 이름 붙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카리스마가 아니고 자아 성격의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지만 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빛나는 자기 셀프의 존재입니다. 이 평화는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혼란, 의심, 투쟁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닻이 있고 중심이 있으며 당신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내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강화하고 깊게 합니다. 평화는 당신이 한번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실천이 됩니다. 자신 안의 집으로의 지속적인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